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픈소스 마케팅의 오경석입니다. 지난 8월 16일에 구글 애널리틱스 4 서티피케이션이 드디어 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구글 애널리틱스를 다루시는 분들께서는 페이스북이나 뭐 링크드인, 트위터 등을 통해서 이 인증 시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합격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셨었는데요. 저도 나오자마자 풀어보고 이렇게 인증에 통과했습니다. 일단 문제 자체는 구글 애널리틱스 4 기능에 대한 그런 기본 개념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었던 걸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꽤 낮은 편이라서 누구나 쉽게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난이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영상에서는 구글 애널리틱스 4 인증 시험을 원활하게 푸실 수 있도록 문제풀이 위주로 한번 영상을 기획해 봤어요. 일단 구글 애널리틱스 4 이 시험 문제를 그대로 활용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은 구글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저희가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답안이랑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시험 통과하는 것보다 사실 본인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학습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험에 통과하는 거 말고 이 공부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학습을 하시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이번 영상부터 총 3개에서 4개 정도 영상으로 나눠서 제작을 하게 될 텐데요. 기출문제가 아닌 구글 애널리틱스 4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저희가 임의로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문제 풀이 위주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걸로 이번 영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문제들을 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고 어떻게 그 문제의 답안이 그것인지 한번 구글 애널리틱스를 직접 보면서 간단하게 찾아가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천천히 저를 따라와 주시면은 구글 애널리틱스 인증 시험도 문제없이 전부 다 푸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문제 1번이 보이시죠?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는 문제를 총 15개를 다룰 예정이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이어가지고 문제를 여러 개 다루도록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은 수제버거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매장은 모바일 앱을 통한 배달 주문도 가능하지만 매장에는 키오스크를 이용해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는 GA4를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지만 매장 키오스크에서도 고객의 주문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합니다. 키오스크에서 이벤트를 수집하여 구글 애널리틱스 서버로 직접 보낼 수 있는 기능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뽑아볼까요? 일단 수제 버거 매장을 운영하고 있대요. 이 매장이면은 오프라인 매장이 되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애널리틱스는 당연히 온라인상에서 뭔가 웹사이트라든지 모바일 앱을 이용할 때만 쓸 수 있는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 내용을 좀 더 읽어보시면은 이 매장은 모바일 앱으로 배달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앱에서 상품을 선택하고 주소 입력하고 주문을 하면 집으로 이제 배달 오는 그런 시스템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키오스크도 있더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궁금한 거는 앱에서는 GA4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데, 자, 매장 키오스크에서도 주문 정보들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 키오스크,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 키오스크에서도 구글 애널리틱스 4로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하는데, 이때 키오스크에서 이벤트를 수집해서 구글 애널리틱스 서버로 직접 보낼 수 있는 기능의 이름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문제네요.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글 애널리틱스 서버로 직접 보낼 수 있는 기능. 이것만 알면은 요 답안지 중에서 답을 선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이벤트 수정한다. 자, 이벤트 수정은 구글 애널리틱스 4에 데이터가 들어온 거를 수정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가져오기도 이것도 구글 애널리틱스에 데이터를 직접 넣는 그 임포트하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 두 개는 상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HTTP 요청이다.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바로 이 HTTP 요청을 통해서
구글 애널리틱스 서버로 직접 보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직접 보낼 수 있는 기능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잖아요. 자,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HTTP 요청 등을 이용해 가지고 직접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은 바로 측정 프로토콜이 됩니다. 네. 메저먼트 프로토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메저먼트 프로토콜, 즉 측정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뭐 키오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매장에 있는 포스 이런 기계들 있죠. 이런 곳들에서 구글 애널리틱스 서버로 데이터를 직접 전송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구독 모델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 이제 신청은 웹사이트에 신청을 하지만 그 다음에 다음 달 지나갈 때마다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는 그런 구독 모델인 서비스들이 많아요, 요즘에.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결제, 그러니까 주문 완료, 결제됐다 이런 것들을 이벤트로 수집을 하고 싶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웹사이트에 설치하고 모바일 앱에 설치하는 구글 애널리틱스의 기능으로는 힘들죠.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뭐 웹사이트에서 직접 눌러서 결제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매달 결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보니까요. 그런 경우에 바로 이 측정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결제가 갱신될 때마다 구글 애널리틱스 서버로 직접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측정 프로토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측정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당신의 의류 쇼핑몰은 총 구매 금액에 따라 멤버십 등급의 차등을 두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등급 상태를 기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맞춤 측정 기준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도 보시면은 문제를 한번 다시 보죠. 자, 총 구매 금액에 따라서 멤버십 등급을 운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얼마 이상 구매하면은 뭐 실버, 얼마 이상 구매하면은 뭐 골드, 그 위에 뭐 플래티넘 이런 식으로 등급제를, 그러니까 멤버십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인 거죠. 자, 이때 멤버십 등급 상태를 기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맞춤 측정 기준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이 범위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구글 애널리틱스를 한번 직접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제 개인 블로그를 좀 가져왔습니다. 제 개인 블로그에 GA4를 한번 열어봤는데 일단 먼저 맞춤 측정 기준이라는 게 나왔어요. 맞춤 측정 기준을 어디서 설정을 할 수 있냐 하면요. 바로 이 구성 메뉴에 들어가면은 맞춤 측정 기준을 설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메뉴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성 메뉴에서 바로 이 맞춤 정의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맞춤 측정 기준과 맞춤 측정 항목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범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잖아요. 범위는. 그래서 그 범위가 뭔지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맞춤 측정 기준 만들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범위라고 하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있네요. 오른쪽에 범위라고 하는 게 있고요. 얘를 눌러보면은 지금 이벤트와 사용자 둘 중에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멤버십 등급 상태를 기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맞춤 측정 기준의 범위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러면 이벤트와 사용자,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멤버십 등급 상태, 멤버십 등급이라는 거는 뭔가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생기는 그런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 로그인한 사용자가 있을 거잖아요. 로그인한 사용자의 등급이 정해져 있겠죠.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왔죠. 로그인한 사용자. 그러니까 사용자의 멤버십 등급 상태를 기록할 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춤 측정 기준의 범위는 당연히 사용자가 되겠죠. 이렇게 사용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멤버십 등급이라든지 뭐 지금까지 뭐 총 구매한 금액이라든지 아니면은 회원 가입할 때 어떤 소셜 계정을 가지고 가입을 했는지 이런 정보들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보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용자에 필요한 정보들을 바로 이 맞춤 측정 기준을 만들 때 이 사용자로 범위를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답은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최근 90일 동안 우리 모바일 앱을 사용한 사용자의 접속 지역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지역은 무엇일까요?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90일 동안 요 기간이 있고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모바일 앱을 사용한 사용자의 접속 지역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이 지역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지역은 이 보기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접속 지역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볼까요?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면은요, 이 보고서 메뉴에 들어가면은 볼 수 있어요. 보고서에서 인구 통계 보고서에서 세부 정보를 한번 봐볼까요? 세부 정보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인구 통계학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밑에 표가 있는데 이 표에서 이 부분을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국가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얘를 눌러보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지역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역이 있는 거 봤네요. 아까 우리 문제에서도 지역을 보고 싶은 거였죠. 자, 문제에서 접속 지역. 지역은 무엇인가요? 그러면은 지역이 있는데 바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에요. 여기는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선택한 지역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측정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측정 기준이고 이 측정 기준에 대한 데이터들 나오는 거 있죠. 서울에서는 사용자가 1360명이고 새 사용자가 1236명이고 등등등 이렇게 나오는 이 데이터들을 우리는 측정 항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답이 나왔죠. 자, 지역은 바로 측정 기준이다. 그럼 여기에서도 측정 기준이 정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최근 90일 동안 우리 모바일 앱을 사용한 사용자 접속 지역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 똑같네요, 문제가. 접속 지역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측정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방금 측정 기준 받고 바로 옆에 있는 데이터가 측정 항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죠. 지역의 사용자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역에 지금 서울의 사용자 수 나오네요, 바로.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있는 거니까 이 사용자 수가 바로 측정 항목이 되겠죠. 바로 1번부터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역의 사용자 수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겠죠. 뭐 지역명은 아까 측정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사용자가 어디에서 유입되었는지 이건 아까 그 보고서에서 볼 수 없었죠. 그 다음에 기간 설정 이것도 상관없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지역의 사용자 수가 된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 5번. 구글 애널리틱스 4에서는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나요? 자, 이거는 구글 애널리틱스 4의 기본적인 그런 측정 방식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이전에 구글 애널리틱스 4 이전에 사용했던 유니버셜 애널리틱스에서는 바로 이 세션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4로 넘어오면서 무엇으로 바뀌었냐? 바로 이벤트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 4는요, 이 이벤트를 기준으로 사용자들이 행동하는 것들을 측정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벤트로. 이 나머지들은 유니버셜 애널리틱스에서 주로 보던 내용들이죠. 자, 문제 6번으로 넘어가서 여기 외부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링크를 클릭할 때 실행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다음 중 이 이벤트에 사용할 수 있는 매개 변수는 무엇입니까? 네, 방금 이벤트가 나왔으니까 이번엔 이벤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짝인 매개 변수가 나왔네요. 자, 과연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매개 변수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벤트에 매개 변수로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게 데이터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개의 보기 중에서 어떤 것이 매개 변수에 적합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벤트가 링크 클릭할 때 넘어가는 거네요. 외부 링크 클릭할 때 실행되는 이벤트인데 그 링크를 클릭할 때 어떤 데이터들이 매개 변수로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답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클릭한 사용자의 수
이게 그 해당 이벤트의 매개 변수로 들어가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것은 측정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이벤트가 실행되고 그 이벤트 보고서를 볼 때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이 이벤트를 실행했는지 그걸 볼 때 한번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는 걸 보면 클릭한 링크의 URL. 네, 클릭한 링크의 URL. 링크를 클릭할 때 그 클릭한 링크의 URL 정보를 이벤트에서 매개 변수로 담으면 좋을까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링크를 클릭할 때 어떤 링크를 클릭했는지 알고 싶죠. 네. 그래서 이 클릭한 링크 URL이 바로 매개 변수로 적합한 내용이 되는 거죠. 네. 링크를 눌렀는데 어떤 링크를 눌렀느냐? 이거에 대한 거니까 이 네 개의 보기 중에서는 바로 이 클릭한 링크의 URL이 가장 적합한 매개 변수로 보이네요. 그 다음에 클릭한 이벤트의 수, 이것도 앞에 있었던 사용자의 수와 마찬가지로 측정 항목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용자의 수. 뭔가 이제 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측정 항목에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클릭한 링크 URL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번 문제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실시간 보고서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나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실시간 보고서가 어떤 거냐? 이거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죠. 자, 한번 볼까요? 보기를 보시면 지난 30분 이내에 발생한 이벤트, 그 다음에 지난 24시간, 그리고 지난 60분, 지난 12시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 맞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과연 실시간 보고서에는 어느 정도 기간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보고서 메뉴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실시간 메뉴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답이 보이시나요? 바로 답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지난 30분 동안의 사용자 수. 네, 정답이 나와 있죠. 실시간 보고서는 지난 30분 동안의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달성한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어난 것들, 최근에 30분 안에 일어난 것들을 보시기 위해서는 실시간 보고서를 가끔씩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바로 1번 지난 30분 이내에 발생한 이벤트다 라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 8번으로 넘어가서 당신은 최근 14일 동안 사용자가 우리 웹사이트를 어디에서 접속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음 중 어느 보고서를 확인해야 할까요? 라는 문제가 있네요. 이것도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4일 동안 사용자가 우리 웹사이트를 어디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어디에서 접속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어떤 보고서를 확인해야 될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유입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보고서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쵸? 이것도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유입에 대한 것을 보시려면 보고서 메뉴에서요. 바로 이 획득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획득. 사용자를 이제 획득했다.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획득 보고서에 들어가서 뭐 획득 개요, 사용자 획득, 트래픽 획득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겠죠. 일단 사용자 획득이라는 메뉴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사용자 획득은 바로 처음 들어오는 사용자가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기본 채널 그룹이라고 해서 뭐 오가닉 서치, 오가닉 소셜, 뭐 리퍼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 뒤에 사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어디에서 접속했는지 확인하고 싶다. 어디에서? 자, 이거는 지금 채널 그룹이고 여기에서 제가 첫 사용자 소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소스를 한번 눌러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게 좀 나온 것 같아요. 구글에서 새로운 사용자가 1590명 들어왔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158명이 들어왔고 페이스북에서 22명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이 내용들이 나와 있죠 지금.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바로 획득이 되는 겁니다. 네, 이처럼 어느 곳에서 우리 웹사이트에 유입되었는지 확인하시려면은 바로 이 획득 보고서를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문제 9번입니다. 최근 진행한 마케팅 활동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페이드 서치와 디스플레이 중 웹사이트 트래픽이 어디서 더 발생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 어떤 측정 기준을 확인해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죠. 이번에는 좀 유입이 많은 구글 애널리틱스 데모 계정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고서에서 아까 트래픽 획득이라고 했어요. 트래픽.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획득 보고서에서 트래픽 획득 보고서에 들어가면 되겠죠. 트래픽 획득 보고서에 접속을 하면 나옵니다. 자, 아까 뭐 페이드 서치나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이네요. 페이드 서치가 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데이터가 보여요. 여기 페이드 서치도 데이터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문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면은 페이드 서치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중 웹사이트 트래픽이 어디서 더 발생했는지 확인하려고 한대요. 측정 기준. 아까 측정 기준이 뭔지 봤었죠. 어떤 측정 기준을 확인해야 하나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측정 기준이 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바로 지금 세션 기본 채널 그룹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답은 바로 기본 채널 그룹이 되는 거죠. 네. 넘어가서 이제 문제 1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준 보고서에서 더 나아가 사용자 탐색을 하거나 동질 집단 분석과 같은 심층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 어떤 메뉴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지금 이런 보고서가 아니고요. 여기 보고서에서 볼 수 없는 더 심층된 심층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보고서를 어디서 만들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탐색 보고서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이렇게 다양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남들이 만든 보고서도 있네요. 한번 눌러볼까요? 다른 사람이 만든 보고서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피벗 테이블과 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고 여기 이제 일반적인 보고서에서 볼 수 없는 형태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볼 수 있죠. 바로 이 보고서를 만드는 곳은 탐색 메뉴인 거죠. 그래서 어떤 메뉴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자, 탐색을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탐색 메뉴에 들어가서 보고서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탐색 메뉴에서 측정 항목과 측정 기준을 선택하여 테이블이나 선 차트 형태로 데이터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 어떤 유형의 기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직접 확인해 보면 되겠죠. 탐색 메뉴에서 측정 항목, 측정 기준을 직접 선택을 하고 테이블이나 선 차트 형태로 데이터를 확인하려고 한대요.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여기 있죠. 여기서 메뉴를 한번 우리도 탐색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비어있는 거를 하나 만든 다음에요. 여기에서 선택을 한 번씩 해서 여기 나오는 요 직접 선택하고 테이블이나 선 차트 형태로 만드는 게 여기 4개 있는 보기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유입 경로 탐색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입 경로 탐색 분석을 보면 여기에 뭔가 표나 차트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동질 집단 분석도 한번 볼게요. 동질 집단 탐색 분석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뭔가 표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은 없는 걸로 보이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유 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보이죠? 시각화에 지금 표나 뭐 도넛, 선 이런 그래프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보여요. 볼까요? 테이블, 도넛 차트, 선 차트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먼저 테이블로 대충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행에다가 측정 기준을 이렇게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열에다가도 이렇게 하나 값을 넣고 볼게요. 그러면은 표 형태로 지금 데이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선으로 바꾸면 이렇게 선 그래프 형태로 데이터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바로 세 번째 있는 자유 형식이 되겠죠. 네. 자유 형식을 이용하시면은 저렇게 테이블이나 선 아니면 도넛 차트 형태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1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탐색 메뉴에서 사용자가 중요한 전환까지 거치는 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 완료율과 이탈률을 확인하려고 한다. 이때 어떤 유형의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탐색 메뉴에서 지금 또 계속 탐색 메뉴가 나오고 있네요. 탐색 메뉴에서 사용자가 중요한 전환까지 거치는 단계를 설정하고, 자, 단계를 설정하고요. 단계를 설정한 다음에 단계별로 완료율과 이탈률을 확인하려고 해요. 단계를 만들고 거기서 얼마나 넘어가는지 얼마나 빠지는지 보는 것은 우리가 마케팅에서도 잘 알고 계시는 기법이 있어요. 바로 퍼널 분석이 되는 거겠죠. 퍼널 분석. 그래서 이 탐색 메뉴에 있는 보고서 유형 중에 퍼널을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럼 아까 봤던 바로 이 메뉴에서 자유 형식 말고 다른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유입 경로 탐색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입 경로 탐색 분석을 보고요. 여기다가 단계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단계가 있네요. 단계가 있고요. 단계를 눌러서 여기에서 뭐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여기가 지금 이커머스 웹사이트니까 이벤트에서 이커머스에서는 뭐 상품 보기 정도를 한번 해볼게요. 상품 보기를 첫 번째 단계로 해놓고 두 번째 단계로는 상품 봤으니까 장바구니 한번 담아볼까요? Add to cart 선택을 하고 그냥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번에 장바구니 담았으니까 purchase 구매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품 보고 장바구니 담고 구매하는 이 단계별로 얼마나 사람들이 잘 넘어가고 이탈하는지 한번 적용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나오죠. 여기 첫 번째 단계에서 요만큼이 떨어져서 여기 두 번째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이만큼이 떨어져서 세 번째 단계가 됐네요. 그럼 이게 바로 퍼널이죠. 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게 완료율이 27.44%,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는 게 24.84%. 예, 비슷하게 넘어가네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얼마나 이탈하는지 볼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여기 있는 유입 경로 탐색 분석이네요.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정답은 유입 경로 탐색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사용자의 개별 활동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탐색 메뉴에서 어떤 유형의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바로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사용자의 개별 활동인 거예요. 이 말은 좀 일반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특이한 사용자가 있어서 그 사용자 한 명의 데이터를 보려고 하는 거죠. 개별적으로. 자, 그럼 개별적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탐색 메뉴의 기법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제 블로그로 넘어와서 여기에서 탐색 분석을 하나 새로 만들어 볼게요. 자, 탐색 분석을 만들고 기법을 제가 사용자 개별화 분석으로 선택을 할게요. 자, 사용자 개별화 분석. 사용자 개별로 보겠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인스턴스 아이디 중에 한 명을 눌러볼게요. 여기 좀 이제 세션이랑 이벤트가 많은 이 분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사용자를 눌러보면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벤트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지금 최근 순으로 나오고 있죠? 이벤트가 최근 순으로 쭉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용자가 어떻게 이벤트를 했는지 이벤트 눌러보면은 그 이벤트에 대한 이런 매개 변수나 이런 정보들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개 변수나 정보들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날짜를 좀 길게 설정하시면은 며칠 동안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이렇게 사용자들의 개별화된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사용자 개별화 분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도 정답은 사용자 개별화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4번 문제로 넘어가서요. 유입 경로 탐색 분석을 생성하고
이 탐색 보고서를 회사 동료와 공유하려고 합니다. 탐색 분석 공유를 설정하면 회사 동료는 어떤 권한을 가집니까? 자, 계속 탐색이네요. 자, 탐색 분석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탐색 분석 공유를 설정하면 어떤 권한을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었던 이 보고서를 보시면은 바로 이쪽에 이렇게 사람 모양이 있고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공유하기 버튼이거든요. 이 공유하기를 눌러볼게요. 누르면 다른 사용자와 공유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이 탐색 속성에 모든 사용자와 읽기 전용 모드로 공유됩니다. 네, 읽기 전용 모드래요. 읽기 전용 모드. 그러면은 답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탐색 분석을 읽기 전용 모드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네요. 네, 읽기 전용 모드로 볼 수 있다. 다른 사용자는 읽기 전용으로 된다.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5번입니다. 애널리틱스 360에서 데이터를 하나의 속성으로 통합하여 제품, 브랜드, 지역 전체에서의 비즈니스를 광범위하게 보여주는 속성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애널리틱스 360에 대한 문제네요. 자, 이 구글 애널리틱스 4 인증 시험에서는요. 애널리틱스 360에 대한 문제들이 몇 개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틱스 360은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쓸 수 있어서 다들 이제 처음 보시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거는 통합하여 하나의 속성으로 통합하여 광범위하게 보여주는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한 내용을 구글 문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롤업 속성에 대한 정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은요. 롤업 속성은 여러 소스 속성의 데이터를 하나의 롤업 속성으로 통합하여 제품, 브랜드, 지역 전체에서의 비즈니스를 광범위하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소유한 여러 브랜드에 대해 각각 별개의 속성을 보유한 경우 이러한 브랜드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속성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애널리틱스 360을 쓰실 때 여러 개의 이제 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따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로 합쳐가지고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속성이죠.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말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정답은 바로 롤업 속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개 문제를 한번 살펴봤어요. 실제로 구글 애널리틱스 4 인증 문제에서는 총 50개의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풀어본 15개의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신 이 내용들은 바로 이 보고서나 또 처음에 나왔던 메저먼트 프로토콜 그리고 360 문제 그리고 탐색 메뉴에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한번 다뤄봤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출제될 수 있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두 번째 영상에서 한번 함께 풀어보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지금까지 저와 함께 구글 애널리틱스 4 인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문제풀이를 한번 해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